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퐁퐁남인가요 평가해달라는 플라인 영상의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이에요. 또 삼성전자. 워낙 많이 봐서 그런지 삼성 같은 경우는 거의 레파토리가 비슷해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퐁퐁 인증인 건 알지만 힘들다 진짜라는 제목이고요. 결혼 전에는 뭐가 좋았는지 30대 후반의 무일푼인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무일푼요? 와, 이거는 좀 너무했다. 그런데 30대 후반에 결혼하면서 혼수를 할부로 했다. 마통론까지 나왔네요. 안 봐도 뻔하네요. 소비성향. 집은 내가 하고 지금은 30평대 자가로까지 악차까지 모아서 이사했고, 그런데 살다 보니 노후 또는 자기 발전,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 등은 전혀 없는 사람이고 하루하루 벌어서 쇼핑하는 재미로 사는 사람 같다. 여기 앞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는 거였죠. 30대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무일푼, 혼수 할부. 그러면 여기서 스탑을 했어야죠. 그런데 하여튼 결혼을 했죠. 그러면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좀 생활했어야 되는데 결혼 이전의 소비 습관이 결혼 이후에도 이어지잖아요. 하루하루 벌어서 쇼핑하는 재미로 사는 사람 같다.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고 노후 자기 발전 전혀 없다. 아니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왜 이래? 그리고 책. 이건 뭐 개인 성향일 수는 있는데 책 읽는 건 단 한 번도 못 봤네. 이건 좀 보라고 좋다는 거 추천해줘도 절대 안 보더라. 살면서 책 보는 걸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추천한 책이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책이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책이어도 육아? 그래도 아이는 낳았나 보네요. 맨날 독박 육아랍시고 떠드는데 이 또 피해의식까지 또 있네요. 평일 아침 등원은 전적으로 내가 하고 하원은 와이프가 하고 주말 공동육아 하는데 맨날 독박 육아랍시고 징징대는데 전업주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웬만한 남자보다 더 더러운 위생습관. 화장실 다녀오는 것 같길래 손 안 씻냐고 물었더니 안 묻었는데 이러더라. 시읍비읍. 야, 이거는 그냥 습관이죠, 습관. 묻고 안 묻고를 떠나서. 잠자리 냄새 난다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해서 실령 같은 거 있는 거 아닌가 조심스레 병원 가보라고 얘기했더니 여자들 다 그래. 시전하더라. 그 이후에는 할 생각도 없어졌지만 그래서 나중엔 냄새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싸움만 더 했다. 여름에 머리를 이틀에 한 번 감아. 여자들 머리가 길어서 다 그런다며? 난 그런 줄 알았다. 샤워도 피부 건조하다고 이틀인가 하더라. 이틀에 한 번 샤워하고 이틀에 한 번 머리 감는다고요? 진짜 지저분하다. 애만 아니었으면 진짜 유유. 10번도 더 헤어졌을 거야, 유유. 퐁퐁 같은 내 인생 어디서 탈출구를 찾아야 할까? 아이고 진짜. 삼성전자분들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직업 구했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을 너무 잘못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분이 질문합니다. 30대 후반에 대체 왜? 여자 나이 말하는 거죠. 그러게 집안에 압박도 있었고 유유. 에이, 그래도 조금 더 신중했어야죠. 남자랑 여자랑은 시계가 다르다니까. 남자는 조금 물론 이제 남자도 사실 40 넘으면 인기가 많이 떨어지는 거는 팩트긴 하죠.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면 그래도 조금 몸값은 떨어진다고 해도 고를 수 있죠. 충분히.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저 정도인데 연애할 때 몰랐어? 삼성전자. 그러게 유유. 살아보니까 보이네.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보였다는 거는 살기 전에는 위생이라든가 이런 거 깔끔 들었다는 거죠. 데이트하고 이랬을 때 깔끔하게 나왔다는 건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스탑 넣을 거 해제했다는 이 말 아니겠습니까? 흔적을 보였을 거예요. 조상신 몇 번 왔다 갔습니다, 이분은. 근데 이제 이거를 유심히 관찰 안 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결혼했을 때 당시에 돈 얼마 모았는지 오픈을 한다 했을 때 30대 후반인데 뭐 3천 정도 이야기했겠죠. 그러면 이때라도 커팅했어야죠. 이때라도.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댓글 보겠습니다.
죽을 듯이 노력해서 억대 연봉이 된 것은 퐁퐁이가 되기 위함이었다. 정말 안타까워요. 이분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석사, 박사,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뭐 사교육비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또 대기업 들어가기가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억대 연봉 받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결혼 실패하면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영수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여자 보는 안목, 배우자 고르는 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현실은 안타깝지만 리스크가 너무 커요. 괜찮은 여자 있어요. 있는데 너무 적고, 그리고 스탑널커들도 너무 많고, 또 결혼 전에는 괜찮았다가 결혼한 이후에 뭐 맘카페에서 오염이 되든 산후조리원 아니면 뭐 학부형들 모임, 동네 아줌마 오염시킬 만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지금.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잘 골라도 문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국제결혼이 좀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국제결혼이라고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국제결혼이 좋은 선택의 가능성이 확률상 높아 보입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가장 대접 안 해주고 아침밥 안 차려주는 여자는 이혼이 답입니다. 친한형 와이프가 남편 대접을 안 해주니 바로 집을 나와서 원룸 먹고 월급 2달 입금 안 하니까 세게 나갔네요. 여자가 지인들 연락해가지고 집을 찾아냈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백기토항한 거네요. 그러니까 오냐 계속 그 여자한테 져주는 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과거에 미국에서 연구한 게 있습니다. 워싱턴대에서 연구한 건데 인간 행동에 이끄는 거에 있어가지고 당근과 채찍, 보상과 처벌에 있어서 채찍이 당근보다 2배, 3배 더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하면서 정말 안 된다 싶으면 뭐 이분 케이스처럼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또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꼭 국내 결혼 아니더라도 국제 결혼에도 이런 거를 물론 이제 너무 심하게 하면 이게 유급과도 날 수 있다는 것도 물론 감안하시면서 하여튼 뭐 적절하게 이런 효과를 응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외벌이 그리고 경제권 빼앗겼으면 이미 퐁퐁남입니다. 일단 경제권부터 빼앗아야 됩니다. 그래야 남편 무서운 줄 압니다 라고 하셨는데 퐁퐁남 사연을 제가 상당히 그래도 많이 봤는데 말씀처럼 거의 다 보면은 경제권을 아내한테 뺏겼어요. 그리고 외벌이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맞벌이인 케이스도 있긴 있는데 외벌이 비중이 확실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경제권을 주는 게 아니라 생활비를 줘야죠. 생활비를 주고 돈 관리는 남자가 해야죠. 그러면 남편을 함부로 무시 못해요. 앞에 사연도 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딱 돈줄 끊으니까 보니까 남자를 무시 못하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최근에 여성계들 움직임도 보세요. 돈줄 마르니까 딱 요즘 조용하죠. 돈이 권력이에요. 돈이 권력. 주도권이에요. 그래서 경제권 넘겨주지 마세요. 최근에 저도 경제권 관련한 컨텐츠를 좀 많이 다루었잖아요. 경제권 대부분 다 안 넘겨주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정상이었던 거예요. 한국 여자들이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해서 우리가 비정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상으로 가야죠. 그리고 그런 의견들을 남자들이 목소리를 계속 내고 그런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남자들이 퐁퐁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